저승사자의 복수. 아, 저승사자? 죽은 자의 복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먼저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저승사자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저희 가족들 중에 저승사자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세월도 좀 지나고 해서 털어버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심야 괴담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아유,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연은 제보자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승사자하고 정면 승부를 한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 쉽지 않은데. 제 나이 28, 8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 다 한다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웨딩 사진도 포기하고 급하게 식만 올렸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 아버님은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는 생각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효부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밥을 싹싹 비우고는 애미야, 밥 좀 더 먹자. 아버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버님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네. 어우, 회복을 좀 하시나. 그리고 모처럼 한시름 놓고 대기실에서 저녁 연속극을 봤어요. 그런데 아, 진짜. 아이, 쫄보들. 이게 좀 묵직하다. 말걸음 소리가. 터벅! 터벅! 어디선가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누가 이 시간에 면회 왔나? 저기를 왜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가 아버님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거 살려주세요. 아버님 병실에서 절박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누구야? 잔뜩 겁에 질려서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 아버님! 두 손으로 이불을 꽉 틀어쥐고 침대 발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 그 떨리는 시선을 따라가 고개를 돌리자 아버님 발목으로 움켜진 시커먼 손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손의 주인을 확인했어요. 바로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일남! 박일남! 아버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는 침대 밖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안 돼! 그냥 두면은 큰일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아버님의 두 다리가 침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도 시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님을 꽉 붙잡은 뒤 저승사자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어요. 이 쌍놈의 새끼가 염라다왕이어도 절대로 못 데려가!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 아버님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더 거칠게 반대편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건 저승사자의
다시였습니다. 야, 화내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바로 아버님을 부축해서 내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시커먼 손이 아버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는 거예요. 포기 안 하지. 그리고 제가 손 쓸 틈도 없이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드블루, 아우, 코드블루. 진짜, 씨. 대기호 성인 남성 코드블루. 이거 위급 상황이잖아. 보호자분, 환자분이 위급해요. 빨리요. 병실로 뛰어가는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아버님, 안 돼! 제가 달려갔을 땐 이미 눈을 감고 마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막아. 그럼. 그 후 저희는 눈물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의 첫 기일. 여전히 그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나요. 저희 가족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비록 사진 속 모습이지만 아버님이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치르고 남편과 함께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 또 왔나? 사자. 검은 도포, 헝클어진 머리. 1년 전 시아버지를 데려간 바로 그 저승사자였어요. 누구야, 그다음에? 어느새 제 발치에 서서 제 배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 거예요. 안 돼. 아니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애기는 안 돼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제 뱃속에 뭔가를 끄집어내서 망태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렁이었어요. 어? 저희 아이 태몽이 구렁이거든요. 그대로 놓치면 아이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죽자 사자 달려들었어요.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 바지가랑이를 겨우 붙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망태기로 팔을 뻗었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진 도포자락이 쥐어져 있었어요. 오, 또 가세 이어서. 그리고 망태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망태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괜찮다고 천만다행으로 하니까. 무사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불길했던 꿈 이야기를 털어놨죠. 엄마가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것도 무당과 함께 말이죠. 무당은 엄마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며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니네 가족 다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저승사자인데 제가 원하는 샀으니 시아버지 기일마다 부적을 써서 저승사자를 막아보자고 했습니다. 기일날. 다행히 그 이후로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느덧 1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10주년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이따 오는 길에 학교에서 승훈이 꼭 데리고 오고. 늦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이따 내 양복 좀 달아줘. 알았어. 불안해. 저는 남편의 양복을 찾으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누구 옷이야 이거?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풀을 먹인 듯 빳빳한 흰색 저고리였어요. 아니 그런 게 집에 왜 있어?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그 옷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였습니다. 수위를 누가 걸어놔? 불길한 느낌에 몸서리치는 그때 세 번째야. 진짜 안 돼, 이거. 그리고 곧이어 바로 제 귀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설마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저승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뒤를 보게 했어요. 옷장 안에 흰 수의를 입은 제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번엔 남편이야. 온몸이 시퍼렇게 질린 채 시체처럼 서 있었어요. 아이고 이건 남편이야.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목이 터져야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벽시계를 보니 저녁 9시. 02로 시작되는 낯선 번호. 여보세요? 박철민님 보호자분 되세요? 네. 여기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이요? 남편 이름만 듣고 무작정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승훈아. 아빠 어떡해. 아빠 어디 있는데? 아유, 알았어.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울지 마. 내 새끼야. 아유, 어떡해. 집에 오던 길에 남편 차가 덤프 트럭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 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올해 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깜빡했구나.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승훈이 아빠 죽으면 어떡해. 그날 새벽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런데 양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두고 오신 거예요. 승훈 아빠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누가 먹으라고? 무당이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박서방 잡아가기 전에 빨리 사자상을 차려야 된대. 아 사자상. 정성을 들여서 상을 차리면 저승사자의 원한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병원 주차장에 사자상을 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남편 좀 꼭 살려주세요.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다행히 이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의족을 신은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10년에 걸쳐 저희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저승사자. 그를 함부로 건드린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 있고 난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저승사자가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때 10살이었던 아들도 이제 다 커서 군대를 갔다 왔고요. 어유 그럼. 남편도 다리를 다치고 장애를 입긴 했지만 회사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